안녕하십니까. 멘탈 코치 박영건 박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스트레스 자체보다 회복되지 못한 채 오래 지속되는 나쁜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어떤 스트레스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서서히 소진시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다시 회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스트레스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강도로 작용해 삶의 촉새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 다양한 강도로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삶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립니다. 지나치게 지치게 만드는 것, 힘들게 하는 것, 삶을 망가뜨리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분명 사람을 소진시키고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도전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입니다. 어떤 스트레스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스트레스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스트레스는 잠시 긴장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중력과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어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장기간 긴장 상태에 묶어두면서 회복력을 무너뜨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실적인 이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나쁜 스트레스, 즉 회복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갉아먹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저마다 다른 세상 모형과 마음의 쿠션 상태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대수롭지 않게 스트레스를 극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저마다 다른 이유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크게 흔들리고 누구는 비교적 담담하게 지나갑니다. 같은 비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정리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형성된 세상 모형, 즉 세상을 해석하는 틀과 마음의 탄력성,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심리적 내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위협이고 어떤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과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자신이 무너질 이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극이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신경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힘은 단지 문제를 피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해석 방식과 반응 패턴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나쁜 스트레스입니다. 나쁜 스트레스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건강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나이가 들에 따라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스트레스는 몸의 면역 체계를 쇠약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의 변화를 초래해 부정맥이나 치명적인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과 몸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쁜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의 생리적 시스템 전체를 흔듭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계가 계속 활성화되고 몸은 위험에 대비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근육 긴장이 높아지고 소화기능과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정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없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 예민함, 우울감, 불안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함께 흔드는 통합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강도와 양상에 따라 그 영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저강도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유전과 학습, 경험을 통해 서로가 다른 세상 모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족, 직장, 학교, 사회,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긴장과 불편, 오해와 조율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순간,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예상과 다른 반응을 경험하는 순간,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과 같이 모든 것은 작지만 분명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문제는 이 저강도 스트레스를 무조건 없애야 할 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사람들과 사는 이상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은 일정한 자극과 긴장 속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강도 스트레스는 피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배워야 할 대상에 가깝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그러한 노력이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강도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심리적 내성과 응집력을 길러 마음의 쿠션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지속적인 저강도 스트레스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극복 과정에서 오히려 마음의 쿠션이 강화되고 긍정적인 세상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저강도 스트레스는 오히려 사람을 단련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을 견디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조금씩 탄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오해를 대화로 풀어내는 경험, 작은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 예상 밖의 상황을 스스로 수습하는 경험, 불편한 감정을 견디면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경험들은 마음 안에 새로운 확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강도 스트레스는 잘 다루기만 하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협적인 중강도 스트레스입니다. 중강도 스트레스는 지속적인 저강도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스트레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미해결된 과제로 억압되어 남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지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극도의 예민한 상태와 과잉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여유나 휴식이 없어 만성적인 피로에 쌓인 생활 패턴, 가족 간의 갈등, 대인관계, 성진, 시험, 사회적 비교 등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자신을 자극하고 괴롭히는 부정적인 순환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중강도 스트레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겪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자주 이렇게 말하며 쉽게 넘깁니다. 다들 힘들지. 원래 사는 게 그렇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이 정도는 버텨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압박, 계속되는 피로, 쉴 틈 없는 생활,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갈등, 비교와 경쟁, 평가와 압박, 풀리지 않는 관계 문제 등의 스트레스는 한 번에 큰 충격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해결되지 못한 스트레스가 계속 억압될 경우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과 마음 안에 남아 예민함, 신경질, 짜증, 무기력, 집중력 저하, 수면 문제, 과잉 반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한지도 모른 채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작은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며 점점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이러한 중강도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가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면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복잡한 사회적 관계와 환경적인 요인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뇌가 가진 탁월한 신경가소성은 이러한 중강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내성과 응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중강도 스트레스의 특징은 그 원인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복잡합니다. 가족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자기 기대, 사회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직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뇌와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훈련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스트레스 반응 패턴이 강하더라도 반복적인 훈련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다른 반응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강도 스트레스는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격적인 고강도 스트레스입니다. 이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파괴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가진 놀라운 가소성과 적응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 단계의 스트레스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강도 스트레스는 사람의 내면을 흔드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 긴장을 넘어 삶의 안정감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앞에서는 의지만으로 버티라는 말이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과 마음이 생존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단계 역시 절망만이 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회복에는 시간과 안전, 적절한 지지, 이해, 훈련, 때로는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방향만 맞다면 고강도 스트레스 역시 서서히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반복적인 가정폭력, 따돌림, 이혼이나 이사, 이직, 해고, 연인과의 이별, 가족의 죽음, 질병, 파산, 자연재해 등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평소에 안정적인 항등성을 유지시키는 심리적 내성과 응집력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힘든 일을 넘어 삶의 구조와 의미, 안정감,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폭력과 학대는 사람 안에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감각을 심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상실은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듭니다. 해고, 파산, 이별, 큰 사고는 내가 믿고 있던 현실의 안정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경험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더 민감해지고 몸은 더 쉽게 긴장하고 감정은 더 쉽게 불안과 공포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고강도 스트레스는 사람의 심리적 항등성, 즉 원래의 균형을 유지하던 힘 자체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범주의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겪으며 나쁜 감정 상태에 오래 머물게 되면 부정적인 경험이 뇌에 선명하게 기억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완전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면 생리적, 신체적인 기능이 과잉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급격히 기능이 떨어져 빠르게 늙어가거나 면역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강도 스트레스가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면 그 경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외상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억은 평범한 기억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자극만으로도 현재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비슷한 소리, 비슷한 표정, 비슷한 상황, 비슷한 긴장감과 같은 자극만으로도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은 과거의 위협을 현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몸이 계속 이상 상태에 머물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 과잉각성 상태에 머무르면 몸은 마치 항상 싸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지치고 달아갑니다. 반대로 오래 버티다 보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삶에 대한 활력과 에너지가 급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스트레스는
단순히 정신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생존의 후유증을 겪는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대처 전략을 개발하고 마음의 쿠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무조건 없애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구분하고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강도 스트레스에는 해석의 전환과 내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강도 스트레스에는 억압된 감정을 정리하고 생활 구조를 조정하며 회복 리듬을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강도 스트레스에는 안전 회복, 정서 안정, 신체 이완, 지지 체계, 전문적 개입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란 단순한 마음먹기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습관, 마음을 다루는 훈련, 관계를 정리하는 힘,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능력, 호흡과 이완을 통한 자율신경계 조절,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메타인지 등이 모두 함께 작동할 때 마음의 쿠션은 서서히 두꺼워집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과 몸 상태를 일시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단계의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극복 과정에서 심리적 내성과 응집력을 길러주어 마음의 쿠션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건강과 성취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늘 편안함만이 아닙니다. 적절한 자극과 적절한 긴장은 인간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운동에서도 적절한 부하가 근육을 키우듯 삶에서도 적절한 스트레스는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그래서 저강도 스트레스 앞에서는 무조건 피하려 하기보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스트레스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스트레스를 활용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스트레스는 해결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중독된 습관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소리 없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작용 기전과 합리적인 대처 방법에 대한 공부와 멘탈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강도와 고강도 스트레스는 방치할수록 습관이 됩니다. 긴장이 습관이 되고 예민함이 습관이 되고 걱정이 습관이 되고 무기력과 회피가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그 상태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안, 긴장, 회피, 분노, 무기력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실제적인 멘탈 훈련이 필요합니다. 호흡 훈련, 이완 훈련, 초점 전환 훈련, 신체 감각 알아차림, 생각 정리, 감정 표현, 생활 리듬 회복, 관계 조율, 마음의 쿠션 강화 훈련 등의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 스트레스에 중독된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삶의 적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성장시킬 수도 있는 에너지입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사람을 단련시키고 나쁜 스트레스는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가 나를 살리고 어떤 스트레스가 나를 병들게 하는지를 분별하는 힘입니다. 그 분별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의 포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애야 하는 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스트레스가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스트레스가 나를 무너뜨리는지를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루어가는지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더 이상 스트레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용곤 박사 멘탈 상담센터는 여러분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